이번 시간에는 Gi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it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Git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은 우리 파일 시스템 상에서의 스냅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it은 프로젝트를 커밋해서 적용하는 그 순간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자체를 다 저장을 한다기보다 수정 내역들을 저장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고요. 이렇게 수정된 내역을 위주로 해서 파일이 변경된 이력을 기록한다는 점은 Git이 메모리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Git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Git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해볼 건데요. Git 프로젝트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워킹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업할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Git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Git 폴더를 의미하면서 Git 프로젝트의 다양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정보가 담겨있는 디렉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Git 폴더를 지워버리시면은 정상적으로 이 Git 프로젝트가 동작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 Git 폴더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고, 이 Git 폴더에는 스테이징 에어리아라는 별도의 영역이 관리가 되는데요. 이제 이곳은 커밋을 수행한 파일들이 올라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커밋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는 워킹 디렉토리에서 특정한 파일들을 수정해서 git add 명령을 해줄 건데요. 다시 말해서 추가 명령을 수행해 주는데 그 추가 명령이 수행된 파일들만 이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가서 실제로 커밋을 수행했을 때, 즉 작업한 내용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실제로 리포지터리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Git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Git의 동작 원리를 더욱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그림은 Git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에 특정한 파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워킹 디렉토리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업이 완료된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데,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git add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간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커밋이 이루어지는 파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수정이 덜 되었거나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add를 하지 않고 나중에 add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간, 즉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파일들은 실제로 커밋 명령을 이용해서 로컬 리포지터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로컬 리포지터리란 우리 컴퓨터 자체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파일을 수정해서 add를 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Git 폴더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컴퓨터 자체의 리포지터리에 기록이 된다는 거고, 실제로 GitHub, 다시 말해서 리모트 리포지터리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커밋만 했을 때는 우리의 로컬 리포지터리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을 푸시까지 해주셔야지 실제로 GitHub와 같은 리모트 리포지터리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GitHub 등에다가 프로젝트를 올려놓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수정한 내역을 우리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fetch 명령어입니다. git fetch 명령을 수행하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데이터를 우리 컴퓨터 리포지터리에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내가 동시에 동일한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특정한 파일에서 충돌, 즉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 머지라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컴퓨터와 이 리모트 리포지터리가 동일하게 구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 등에서 다른 사람이 수정한 내역을 가져올 때는 git fetch, git merge 순서대로 명령어를 수행해서 우리 컴퓨터의 리포지터리와 리모트 리포지터리를 동기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git fetch와 git merge를 각각 수행하는 것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git fetch와 merge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인 이 git pull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add, commit, push를 이용해서 실제 GitHub에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GitHub에 있는 내용을 다시 우리 컴퓨터로
데이터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Git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각각 조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어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바르게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잘 따라오시면 효과적으로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장소, 즉 리포지토리는 짧게 리포라고도 부릅니다. 저장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각종 파일들이나 소스코드가 담겨 있으면서 모든 작업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각종 작업 이력들은 이 Git 폴더에 담기게 되고요. 이렇게 Git 폴더로 가보시면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말 그대로 Git 프로젝트를 Git 프로젝트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환경 설정과 관련한 폴더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특정한 폴더 같은 것들을 다 열어보시면요. 여실 때는 단순하게 에디터 프로그램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워드패드로 열어보았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워드패드로 열어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각종 수정 내역들이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면서 일일이 열어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소에는 단순히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해당 Git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설정 정보가 함께 담기게 된다는 거고요. 각종 데이터와 해시 값들이 전부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해시 값들이 왜 사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무 파일들이나 골라서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열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해시 값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들은 각각의 작업 내역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내부적으로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해시 값들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시 값들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커밋 내역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내부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긴 명령어만 확실히 다룰 수 있으면 Git을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Gi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구글에서 Git과 관련한 레퍼런스를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니까요.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Gi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Git의 동작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Git을 활용해서 특정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직접 다루어 보면서 Git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